팁 하나 드릴게요. 독해. 어쩌면 가장 비중이 높겠죠. 꿀팁이라고 쓰니까 되게 막 엄청난 것 같죠. 엄청난 건 아니고요. 다만 숙달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제시문을 먼저 볼 것이냐, 선택지를 먼저 볼 것이냐 하는 걸 항상 고민하세요. 이건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제시문 유형에 따라 결정짓습니다. 이 제시문 유형은 반드시 글의 구조랑 관련지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안 와 닿으시죠? 제가 지문 3개를 가볍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지문은 일부러 좀 어려운 걸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에만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크게 2가지로만 나누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게요. 특정 주장이나 논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있는 글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설명형 글이냐, 요것만 가지고선 구분을 지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장과 관련된 거는 제시문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항상 주장 찾고 그 주장 선택지에서 고르면 돼요. 100번 중에 98번은 무조건 통합니다. 근데 설명형 글은요, 여기서는 물음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또 한 번 꺼내야 되는데 아까 개인적인 성취도 수준이 높은 분들은 선택지부터 봐도 되거든요. 근데 성취도 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은 선택지부터 보면 스텝이 많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부터 보는 게 좋은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특히 우리 NCS 시험에서는 선택지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선택지부터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죠. 자,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빠르게 넘길게요. 여러분들은 잠깐씩 멈추면서 전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거. 됐나요? D는 선택지거든요. 이건 빼고요. 3가지를 보고 탁탁탁 멈추면서 보셨죠? 보셨으면 어떠세요? 이거 주장형입니까? 설명형입니까? 잘하셨어요. 이거 주장형 글입니다. 보면은 주장형인 걸 알 수 있는 단서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거 지금 문단이 실제로는요,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고요. 요 문단과 요 문단이 하나의 문단이었어요. 그러면 이 한 문단의 첫머리와 마지막 머리를 한번 보죠. 첫머리를 보면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 원리는 모든 국가기관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귀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조금 불분명하죠. 근데 같은 문단 맨 마지막 보면 그렇다면 이 문단 내에서는 최종 진술이죠. 헌법재판은 의회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재판관들이 담당해야 한다. 배운 건 써먹어야 되죠. 이런 건 뭐라고 부른다? 다음이적 서술이라고 부른다. 마땅히 그려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누가 봐도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주장이자 논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글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확실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냥 헌법재판 자체가요. 의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헌법재판. 아마 헌법재판관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걸 텐데 여기 있네요. 재판관들. 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뒷부분은 보면 한편 이런 것도 구조 독해할 때는 써먹을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지는 건 시간이 막 가고 있어서. 예. 전환 표지가 들어가 있지만 크게 핵심 논지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뒷부분에 이런 부분들, 이게 어차피 한 문장이니까 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 그 이유로 뭐라고 해요? 소수라는 것, 그렇죠? 헌법재판관 선출에 의회와 대통령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무리한 비판이다. 무리한 비판이라는 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결국 헌법재판관들 디스하지 마라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소수라는 게 눈에 띕니다. 앞선 이 내용과 결정지음은 뭐예요? 그들은 소수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구조상 이게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장형 글이니까 제시문을 먼저 봤죠. 여기선 조금 템포를 줄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고 판단을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장형 글이구나 하는 걸. 그리고 한 번 더 꼼꼼하게 해당 부분만 보고요. 구조독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서 발문 한 번만 보세요. 부합하는 것 찾는 거죠. 부합하는 건 여지없어요. 그냥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요. 10중 8구 주장 자체가 그냥 정답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장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그 기관은 현재 세대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주체는 또 헌법재판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게 답이라는 거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되 하나가 더 있죠. 일부러 연달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주장형 글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과 관련돼서 여기는 지금 없네요. 근데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조라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또 너무 마음이 앞섰죠? 한 1, 2분은 오버돼도 될 테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뒷부분은 선택지니까요. 이렇게 보고 나서 전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장입니까? 아니면 설명형입니까? 주장이에요. 또 주장인 걸 알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설명하다 넘어갔었죠? 이렇게 물음표 들어가 있는 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제기랑 관련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 문제제기랑 관련해서 뒷부분에는 해결책, 즉 나만의 주장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꼼꼼히 한 번만 볼게요.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의 양대축을 이루기 때문에 토지 또한 민간의 소유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현상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맨 뒷부분 보니까 물음을 뭐라고 던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 사유제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일까? 간단하죠? 필자의 대답은 뭡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 사유제 없이 성립할 수 있단다라는 걸 주장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뒷부분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제시할 겁니다. 맞죠? 근데 뒷부분은 굳이 보지 않고 다시 발문 한번 보세요. 앞선 문제와 달리 이건 뭡니까? 부정진술 들어가 있죠. 부정진술은 아까처럼 논지 자체가 정답일 가능성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그럼 이런 문제는 부정진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제시문을 먼저 보고 선택지를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의 단서는 찾았죠. 자본주의 경제 다시 얘기할게요. 토지 사유제 없이 성립할 수 있음. 그럼 토지 사유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선지를 한번 보세요. 토지 사유제는 자본주의 성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거 바로 뭡니까? 논지예요. 주장이죠. 주장과 일치하는 건 문제의 발문이 부정진술 찾는 거였으니까 적어도 정답일 가능성이 제로란 얘기입니다. 이런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번은 토지 사유제를 보장하지 않아도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 과감하게 가세요. 논지 찾기 문제는요. 세부적인 걸 보는 것보다는 일단 논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 결국 긍정하는 거잖아요. 토지 사유제를 보장하지 않아도라는 건 없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긍정하는 것만으로도 방향성상 논지에 부합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X를 치든 아니면 배운 대로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짝대기 하나는 쓸 수 있다라고 하든지요. 3번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5번도 현재로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는 글쎄 얼마나 걸렸을까요? 실제였다면 저거 한 30초 안에 해결이 됐을 텐데 두 개를 날려서 삼지선다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전체 논지를 알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앞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필요할 때 밑줄 그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고 정답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 앞에 있는 긍정진술 찾기와 두 번째 있는 부정진술 찾기. 다만 둘 다 기본 성격이 뭐였죠? 예, 주장형 글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제시문을 먼저 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아이고 시간이 더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설명형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미리 한번 써보고요. 우리 앞서서 봤죠. 설명형 글 같은 경우에는 주장형과 달리 일단은 선택지부터 보는 게 좋다. 다만 이거는 개인적인 언어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은 선택지부터 보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좀 읽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글쎄요, 이건 약간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1차적으로 이게 앞선 두 지문과 달리 설명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보세요. 짠. 여기까지입니다. 보고 나서 이 뒤는 또 선택지예요. 다른 게 좀 느껴지십니까? 시작부터 좀 다르죠? 같은 방식으로 문단의 첫머리와 마지막 머리만 보면 되는데 첫머리는 비슷해요. 바로 앞선 지문과.
어떤 현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맨 뒷부분 물음표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뭐도 없죠. 당위적 서술도 없습니다. 그냥 협화란 협력하여 화합한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왠지 설명형인 것 같다 해서 다음을 봤더니 여기도 이 협화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그냥 쭉 설명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명하는 거에 불과해서 그냥 네, 일반적인 내용들 들어가 있네 정도로밖에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다 읽어봤자 어차피 모든 정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따르는 선택지를 통해서 단서를 특정 짓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죠.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성만 설정해 드리고요. 조금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팁은 좀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각 문단마다 아무리 설명형 글이어도요. 동일한 정보를 중복해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각 문단별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설명 대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거는 도입 문단의 성격 그대로 보여주죠. 왜 협화해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협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협화의 의미 얘기한 다음부터는요. 이 협화에 대한 각가지 특성을 얘기하죠. 그럼 단서 몇 개만 찾아볼까요? 첫 번째 건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제성이라는 건 당연히 어겼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슬쩍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눈에는 보이잖아요. 일반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았다면 제1조선인은 협화해. 조선 본토와 일본에 있는 제1조선인이 서로 달리받았다? 뭐 결국은 가입 조건과 관리 정도 얘기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체크. 이걸 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체, 경찰이 주체였다고. 그리고 쭉 내려갔더니 아무래도 앞서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차별이란 단어나 저항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요. 제1조선인에 대한 감시와 사상관리뿐 아니라 여긴 좀 많아요. 너저분한 것들이 쭉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안 될 말이죠. 그냥 기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뭐 언어라든지 복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거 있죠? 교육. 그리고 맨 마지막은 결과네요. 결정적으로 이제 광복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뭐 축하 행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적 단서, 여타의 것들, 감시 부분, 그리고 학교 교육 얘기 나와 있는 거, 결과 얘기 나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주요 키워드에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구조 독해는 끝났으니까 대략적으로 구조는 머릿속에 남아있죠? 이 남기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보자마자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요. 그럼 그때 가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협화에는 제1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육? 이거 마지막 문단이었죠. 그럼 이거 마지막 문단 가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교에서 일본어.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사 등 협화 교육을 받은 조선인 아이들이 조선어를 아예 모르는 경우까지도 생겨났다. 그럼 그 결과에 대한 거 앞부분만 살짝 보시면 협화회가 제1조선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었다라는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 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협화회가 직접적으로 제1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X를 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까요? 어려워도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쉬운 지문이 나오기만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의의 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